재판받고 나오면서 강도당한 기분이랍니다. 자, 이른바 한때는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적인 내용은 좀 배제를 하고 오늘은 좀 법적인 부분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형이 내려졌는데 어떤 점이 인정이 된 거죠? 일단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메모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했던 점을 얘기를 했었고, 예. 또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이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에 유서 쪽지라고 네. 하죠. 그 쪽지에 남긴 내용에 홍준표 1억 이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내용만 있었다고 하면 사실 유죄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공직부패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 말로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관계자 제3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윤모 씨라고 하는 부사장이 예. 직접 전달을 했었고, 예. 그 전달 과정에서 부인도 같이 홍준표 지사의 의원 사무실까지 같이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일관되게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메모를 증거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당시 윤승모 전 부회장을 시켜서 돈을 갖다 주라고 했고 윤승모 회장도 갖다 줬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했는데 반면에 홍준표 지사는 안 받았다, 이 배달 사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씨도 원래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예. 이게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게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어떤 게 약점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공여자 진술만 있었을 거고 구체적으로 주변인들이 그렇게 진술을 해줄 거라는 건 몰랐을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횡령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본부장이나 윤승모 부회장. 예, 윤승모 부회장이나 이렇게 진술이 그런 횡령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그런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더 죄질적으로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무죄를 주장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선고를 받고 나오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홍 지사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은 혐의는 끝까지 인정을 끝까지가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 이거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내 나중에 저선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씌웠는지.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어. 원래 그러니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는 거지. 원래는 무죄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항소의 이제 변을 밝혔는데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항소를 하면 어떤 법적인 진행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증인이나 증거는 거의 나온 것 같고 예. 항소심에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유력하게 이제 홍준표 씨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게 배달 사고, 횡령 쪽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법원에서 완벽하게 배척한 부분이라서 아하. 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이제 다른 관련 인물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재판이 이어질 텐데 그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완구 씨 재판이 이제 이번 달 22일로 이제 선고가 날 예정인데 예.
사실 이 홍준표 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뭐 자기 재판에서 받았던 판결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씨에서 이제 검찰적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건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하나만 뭐 제가 좀 궁금해서 보통은 이렇게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사람이 1년 6개월 땅땅땅 내려지면 그냥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직 네. 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것도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노할 만한 사안인데 일반인이었으면 실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배달 사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뭐 대법원까지 판결은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만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고 홍 지사는 법원 앞에 나오면서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